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계약과 관련되어지는 파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파트 해외 시장 조사와 관련되어진 부분에서 여러분들하고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간략하게 여러분들하고 내용을 파악을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그 무역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해외 시장 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보통 라이센스 과정에서는 이 부분을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이제 알아야 되는 기초적인 내용만 학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시간이 아마 한 20분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하고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무역업체에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무역업체 쪽에서 일을 하려고, 상사 쪽에서 일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출기업의 경우에는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 라이센스를 위해서 공부했던 이 아주 짧은 이 지식, 이걸 가지고 실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장 세분화 전략부터 시작해서 뭐 경영하고 관련되어지는 전략 분석까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은 라이센스 과정에서 배제가 되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상식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하고 관련돼서는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지금 보시는 내용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 그건 알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켓 리서치라고 그러죠. 마켓 리서치. 자, 해외 시장 조사. 글자 그대로 우리 회사 상품이 실제로 시장성이 있는지, 판매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조사 기법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확인을 하는 거. 특히 수출을 할 경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사전적으로 이제 거래처를 우리가 탐색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목표 시장 타겟팅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수출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그리고 우선시 해야 되는, 그리고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제 그 해외 시장 조사라고 볼 수 있어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계약 체결 이전 단계예요. 정상적인 계약하고 관련되는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고려해야 될 부분이 해외 시장 조사죠. 그래서 자본력이 풍부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 해외에 아예 지사를 설립을 합니다. 또는 어느 정도 이제 중소기업이라도 규모가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이제 주재원을 파견을 하죠. 아니면 에이전시를 이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는 우리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해외 시장 조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황당한 부분이라 볼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워낙 온라인이 발달되기 때문에 온라인을 이용해서 이제 실제 뒤쪽에 보면 이 마켓플레이스라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동시장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은 해외 시장 조사하는 방법이 과거보다는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저렴한 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이 이제 어렵게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목표 시장을 설정하고 잠재 고객을 파악하는 시장 세분화 전략, 우리 세그멘테이션이라고 그러죠. 경영학 같은 데서 배우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 그 전략 분석,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부분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만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외 시장 조사를 할 때는 조사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한 개가 이제 시장에 있어서의 환경 분석이에요. 환경 분석. 특히 이제 뭐 정치적인 것도 중요하고,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고, 종교와 관련되어지는 거, 인증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죠. 할랄 인증이라든지 이슬람 종교권에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인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별로 오늘날 인증과 관련되어진 제도들 법률적인 규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국가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중국의 강제 인증 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C 인증 같은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인증과 관련되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물품을 하나 수출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다르게 파악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환경 분석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가별로 만들어 놓은 법적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수출 규제라든지 외환 규제라든지, 그 다음에 관세, 특히 FTA 협정과 관련되어지는 규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상거래 관습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확인을 다 해야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인데, 대상 시장에 있어서 환경 분석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경제적, 국민 소득 수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교육 수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조 생산하는 물품이 굉장히 복잡한 기계류예요. 또 전자장비예요. 어느 정도 교육 수준이 도달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사실은 이제 시장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가품이에요. 국민소득 수준 상당히 중요하겠죠. 고가품의 물건을 수출하고자 한다. 그 나라에서 소비할 수 있는 대상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국민소득 수준이 굉장히 낮다면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는 굉장히 적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환경 분석 자체가 사실은 전체 해외 시장 조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분석이 있을 수 있죠. 소비자들의 구매 성향, 그리고 브랜드 선호도, 그 다음에 국가별로 국민성에 의해서 정해지는 취향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품과 관련되어진 것, 특히 물품과 관련되어서는 경쟁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 대체 가능한 유사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국에 있어서의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저촉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날 유통 구조와 관련된 점도 상당히 중요하죠. 판매 경로, 나라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간 상인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한 개예요. 근데 어떤 나라는 도매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중간상이 아예 없는 국가들도 있어요. 그래도 유통 구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국가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유통시장 라인 구조 자체, 즉 판매 경로죠. 어떠한 판매 경로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들도 상당히 자사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 조사와 관련되어지는 거, 오늘날 우리 물류와 관련되어진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케이스와 케이스죠. 물품 자체의, 그리고 특정한 물품 제품군에 적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특수한 시장 조사 항목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 시장 조사와 관련되어서 조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특히 오늘날은 정치적인 제도적인 장벽, 그 다음에 종교와 관련되어지는 거, 그 다음에 상관습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멀른 위치에 있는 국가이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고, 그 나라의 기후, 환경,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타겟팅을 설정을 할 때, 목적 시장을 선정할 때, 해외 시장 조사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사 상품의 수출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목적 시장을 선정을 해야 되고, 당해 물품에 대해서 취급해 줄 수 있는 거래처가 있는지 거래처 확인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래처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교과서용입니다. 교과서용이고 시험용입니다. 시험용으로서는 현지 방문 조사가 제일 좋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그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표준화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돼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대기업은 현지에 해외 지사가 있고, 해외 지사의 직원들이 다 뭐예요? 그 나라 국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사 직원들만 확인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미국에 가서 시장 조사한다, 왕복 항공료하고 체재비만 해도 500만 원이 넘게 들어요. 근데 2명 간다 1000만 원이에요. 그거 해가지고 실제로 조사했을 때 자사 상품에 대한 시장성, 미국 전체 시장성 확인할 수 있어요. 불가능입니다. 근데 교과서용으로 이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시험용으로 무조건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시험용하고 실무하고 다릅니다. 예? 실무적으로 적용할 때는 한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세트리스 파리부스라고 그러죠.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전제하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데이터나 그리고 자료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용으로 해서 정답을 찾을 때는 해외 방문조사, 직접 방문조사, 요거를 우리가 실제로 정답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무역하는 기업이 LG상사나 삼성물산 것처럼 규모가 큰 초대형 종합무역상사만 있는 게 아니죠. 1인 무역업자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어떻게 해외 시장 조사를 해요? 그런 것 자체는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실제 직접 방문 조사하는 것은 한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 적용할 때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온라인 공동시장, 이마켓플레이스라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 요게 이제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적합한 방법. 근데 그걸 정답으로 쓰면은 시험 문제 다 틀려요. 시험용, 교육용으로 뭐라고요? 무조건 현지 방문조사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